폭력적인 남편에게서 도망치듯 이혼하고 낯선 동네의 월세 집으로 숨어든 46의 여자. 윗집 집주인은 뜻밖에도 이혼남. 초반엔 다정했고 가끔은 따뜻한 반찬까지 내려보냈다. 하지만 어느 밤 계단참의 불빛 아래에서 마주친 그의 눈은 조금 달라져 있었다. 배려와 시선 사이, 경계와 끌림 사이. 비가 스며들듯 번져드는 금단의 사랑, 그 끝엔 구원이 있을까? 아니면 또 다른 감옥일까? 의삿짐 트럭이 사라지고 빈 박스만 남았다. 낡은 월세집 거실은 텅 비었다. 사진 액자에 남편의 그림자가 스치곤 했다. 손등으로 프레임을 닦다가 나는 천천히 액자를 엎어버렸다. 이젠 끝났다. 도망쳤다. 살아남았다. 그렇게 주문처럼 되뇌었지만 심장 한쪽은 아직도 빠르게 뛰었다. 문고리를 누군가 비틀 것만 같아서. 밤이 되면 위에서 발자국 소리가 톡톡 떨어졌다. 규칙적인 걸음, 물 켜지는 소리, 창틀에 부딪히는 바람. 윗집 집주인이 살고 있다고 했다. 동네 아주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그 집 혼자 사는 남자예요. 우리 아파트 주인이기도 하고 상냥해요. 상냥하다는 단어 때문에 나는 더 경계하게 됐다. 다음 날 전기 차단기가 내려가 버렸다. 관리실 번호를 찾아 헤매던 찰나 현관문 초인종이 울렸다. 위층인데요. 전기가 나갔죠? 방금 분전함 내려가 있더라고요. 검은 집업을 걸친 남자, 또렷한 이목구비 말끝이 공손했다. 그는 마치 오래된 집의 체온을 아는 사람처럼 익숙하게 스위치를 올렸다. 방 안에 불이 살아났다. 혹시 무겁지 않으면 이만큼만 올려다 드려도 될까요? 그러곤 한 손에 들고 있던 스테인리스 반찬통을 내밀었다. 소고기 무국, 고등어 조림, 시든 배추 겉절이. 솜씨가 느껴지는 냄새였다. 혼자 사시면 처음엔 밥이 더 힘들어요. 그가 미소 지을 때 나는 미세하게 흔들렸다. 누구의 손길도 믿지 않기로 다짐했는데 밥 냄새 앞에 마음이 약해졌다. 밤 싱크대 불 하나만 켜놓고 국을 데웠다. 방금 전까지 차갑던 집이 조금 따뜻해졌다. 숟가락을 들여다 말고 나는 웃음이 났다. 내가 누군가가 해준 밥을 편하게 먹는 날이 다시 올 줄이야. 스테인리스 반찬통을 씻어 내일 돌려줘야겠다.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심장 어딘가에서 오래 묶어둔 리본이 느슨해졌다. 며칠 뒤 계단참에서 다시 마주쳤다. 그가 들고 있던 우산에서 물방울이 또르르 떨어졌다. 요즘 밤에 바람이 세요. 창문 고정핀 제가 하나 놓아드릴게요. 아, 괜찮아요. 제가. 말끝을 흐리자 그는 허락하시면 하고 낮게 웃었다. 허락이라는 말이 낯설게 따뜻했다. 폭력의 정반대에 있는 단어. 내 몸이 먼저 기억해버렸다. 그날 밤 창문 고정핀은 작은 소리로 나사를 물었다. 부스럭 사각. 내 옆에 서 있던 그의 팔이 스치듯 지나갔다. 내 어깨에 불빛이 흘렀다. 피하지 않았다. 조금은 일부러 그 빛에 서 있었다. 여기 이렇게 두면 바람소리 덜해요. 그가 한 발 물러서며 내 눈을 바라봤다. 순한 빛이었는데 아주 미세하게 더 깊은 결이 덧칠되어 있었다. 배려와 호기심 그 사이 어딘가. 나는 반찬통을 건넸다. 고맙습니다. 맛있었어요. 그는 짧게 고개를 숙였다. 다음엔 덜 짜게 할게요. 말이 지나치고 나서야 그의 귓불이 아주 살짝 붉어졌다. 그 붉음이 내 안에서도 번졌다. 심장에 작은 등불이 켜지는 소리. 살짝 야릇한 그러나 품이 있는 떨림. 비 내리는 밤이면 위층에서 컵이 탁자에 닿는 소리가 났다. 나는 그 소리에 맞춰 숨을 쉬었다.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발자국 한 무늬가 알려주곤 했다. 누군가 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 문제는 내가 그것을 원한다는 사실이었다. 그가 내려보낸 것은 반찬만이 아니었다.
작은 도움, 짧은 안부 괜찮으세요? 라는 문장. 사람이 사람에게 건넬 수 있는 가장 부드러운 온도였다. 어느 날은 보일러가 말을 듣지 않았다. 내 겁먹은 표정을 읽었는지 그는 잠깐만요. 하고 차단 밸브를 돌렸다. 뜨거운 물이 다시 흘렀고 욕실 거울이 서서히 김으로 덮였다. 그 순간 나는 부끄러워졌다. 거울 속에 내가 너무 적나라해서. 수증기 안에서 여자의 실루엣은 나에게도 아직 생소했다. 오늘 국 대신 과일 드릴까요? 그는 웃으며 봉투를 내밀었다. 커팅해둔 맥업질 먹인 귤. 나는 그 자리에서 한 조각 입에 넣었다. 달았다. 눈물이 핑 돈 건 과일 때문만은 아니었다. 이사 오고 많이 무서웠어요. 내가 조심스레 꺼낸 고백에 그는 말없이 서 있었다. 다가오지 않고 멀어지지도 않은 채. 좋은 거리는 이런 건가 생각했다. 그날 밤 창문에 비가 박음을 찍었다. 벽지를 스치는 바람 소리가 피부를 후었다. 불을 끄고 누우려다 갑자기 방문 앞에 센서등이 켜졌다. 깜짝 놀라 문을 열었더니 위층 계단참에 그가 서 있었다. 죄송해요. 택배가 문 앞에 오래 있어서 혹시 위험할까봐 내려놓고 가려던 참이었어요. 그는 박스를 조용히 신발장 위에 올리고 휘청하는 내 어깨선을 한 번 후었다. 그 눈빛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어딘가 더 오래 머물렀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문틈 사이로 그의 체온이 스쳐갔다. 그날 이후 우리 사이엔 작은 신호들이 생겼다. 밤 9시 현관 앞에 놓인 종이컵 2개. 나는 따뜻한 물을 채웠고 그는 위에서 내려와 말없이 컵을 들어 보였다. 수면이 얕아지면 밤마다 깨요. 네. 그럼 오늘은 소리 낮추고 창문 조금만 열어두세요. 바람이 갈아엎어 줍니다. 그는 실용적인 말만 했지만 나는 그 말 안에서 안심을 받아냈다. 어느 저녁 그는 직접 만든 달걀 스크램블을 접시에 올려 내려왔다. 버터향이 고소하게 피어오를 때 나도 모르게 눈을 감았다. 수저가 접시에 살며시 닿는 소리, 코끝을 간지리는 온기. 그리고 같은 식탁을 사이에 둔 두 사람의 숨. 정면으로 앉아있지 않았지만 체온이 동그랗게 겹쳤다. 멜랑콜리한 기운이 살짝 올라왔다. 무너지지 않으려면 조금만 여기 머물다 가야 했다. 그의 시선은 얌전했다. 그러나 아주 드물게 한 박자 늦게 떨어졌다. 내 손등이나 목덜미에 스치던 그 늦음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어떤 날 그 늦음이 불안으로 번졌다. 배려가 습관이 되면 욕망도 길을 찾는다. 나는 그 문장을 몇 번이고 삼켰다. 초겨울로 접어드는 골목엔 김서린 입김이 떠다녔다. 그는 여전히 반찬을 내려보냈고 나는 여전히 고맙습니다로 시작해 수고하세요로 끝냈다. 그 형식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었다. 동시에 조금씩 미치게 만들고 있었다. 어느 늦은 밤 계단참 센서등이 켜졌다. 전기압판이 딱 하고 작게 울었다. 나는 문틈으로 그를 보았다. 그도 내 쪽을 보고 있었다. 한 계단 또 한 계단. 우린 어쩌면 같은 속도로 다른 방향에서 같은 중심으로 내려가고 있었다. 잠깐 산책하실래요? 그가 먼저 말했다. 나는 망설였다. 시계바늘이 미세하게 떨렸다. 멀리는 아니고 모퉁이만 돌아요. 밤 공기에 섞인 귤껍질 향 같은 소박한 제안을 거절하기가 어려웠다. 골목 끝 작은 놀이터 벤치에 앉았다. 그는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어색하게 엄지손가락을 맞물렸다. 나는 주머니에서 립밤을 꺼냈다. 입술을 문지르자 그가 살짝 시선을 돌렸다. 작은 몸짓 하나가 파문을 만들었다. 저도 이혼했어요. 그가 먼저 말했다. 오래되진 않았죠. 서로에게 서툴렀고 서로를 못 본 척하다 끝났어요. 폭력적인 사람과 살았어요. 내 입에서 나온 목소리가 내 것이 아닌 듯 했다.
도망치듯 나왔어요. 그래서 자꾸 의심해요. 자정도 후이도.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나의 어깨에 코트를 올려주었다. 터치라기보다 허락을 묻는 천천함이었다. 돌아오는 길 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문 앞에서 잘 자유를 건넬 때 우리의 눈이 아주 가깝게 스쳤다. 입술이 아닌 시선이 먼저 포개지는 밤. 그는 멈췄고 나는 눈을 깜박였다. 키스는 하지 않았다. 그 사실이 오히려 더 깊은 떨림이 되었다. 다음 날 그는 메시지 대신 짧은 메모를 문틈에 끼워두었다. 언제든 종이컵 놓아두세요. 바람이 새면 같이 버텨요. 문장을 몇 번이고 읽었다. 같이라는 단어가 오래도록 손끝에 남았다. 그러나 균열은 늘 달콤함의 이면에서 자란다. 어느 저녁 그가 반찬을 내려주며 잠깐 현관에 머물렀을 때 그의 눈길이 내 목을 타고 어깨로 내려갔다 다시 올라왔다. 아주 미세한 호흡 소리가 이어졌다. 나는 문설주를 잡으며 속으로 셌다. 하나, 둘, 셋. 도망치지 말자. 단정하게 서 있자. 그의 시선은 금세 얌전해졌지만 이미 씨앗은 심어졌다. 며칠 뒤 우리는 처음으로 같은 테이블에 정식으로 앉았다. 고맙습니다.를 넘어같이 드실래요? 를 내가 먼저 말했다. 그는 놀라. 그리고 천천히 앉았다. 수저가 닿을 때마다 작은 울림이 났다. 가끔 손등이 부딪힐 때 둘 다 웃었다. 멜랑콜리한 온기가 등 뒤에서 가볍지만 분명한 욕망의 그림자가 앞에서 따라왔다. 무서우시면 말해요. 멈출게요. 그가 조용히 말했다. 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 나를 다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합의 같아서 먹먹하게 고마웠다. 소문은 늘 느리게 오다 한꺼번에 무너진다. 어느 날 관리소장이 우편함 앞에서 나를 hil긋 보았다. 윗집이랑 친하시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집주인이니까요. 밤에 소리 낮추시라는 얘기가 있어서요. 그 말 뒤에 붙은 숨은 뜻을 듣지 못한 척하고 고개만 끄덕였다. 그날 밤 우리는 종이컵을 내려놓지 않았다. 대신 각자의 방에서 서로의 발자국 소리를 들었다. 나는 불을 끄고 누워 천장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게 사랑일까? 고장난 생존 본능일까? 구원이길 바라지만 다시 갇힐까 두려웠다. 다음 주 비가 쏟아졌다. 복도에서 누군가 넘어지는 소리. 나는 달려나갔다. 그가 계단참에서 발목을 삐끗하고 앉아 있었다. 병원 가요. 내가 말하자 그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얼음만. 나는 말을 끊고 그의 팔을 잡아 부축했다. 피부와 피부가 맞닿았다. 이번엔 도망치지 않았다. 그도 마찬가지였다. 거실 얼음을 수건에 싸 발목에 대었다. 그의 숨이 가팔랐다. 내 숨도 그랬다. 고맙습니다. 저도 많이 고마웠어요. 문장이 엉키는 사이 우리는 아주 천천히 가까워졌다. 입술은 여전히 용기를 내지 못했지만 이마와 이마가 조용히 맞닿았다. 축복이 아니라 약속 같은 접촉. 무서우면 말해요. 무서워요. 그런데 당신이 있으면 덜 무서워져요. 문이 두드려졌다. 관리소장이 우편물을 들고 서 있었다. 우리는 재빨리 거리를 벌렸다. 그 순간 세상은 다시 차가워졌다. 그가 돌아가자 나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우리 천천히 가요. 안 들키게 아니 안 다치게.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안 다치게. 다음 날 전 남편에게서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다. 주소 알아냈다. 가겠다. 몸이 굳었다. 목소리의 금속성, 예전 그 맨살의 공포. 나는 윗집으로 뛰었다.
초인종을 누를 손이 떨렸다. 혹시 오늘 밤 당신 집에 있어도 돼요? 그는 묻지 않았다. 잠깐 담요부터 펴요. 우린 아무 말 없이 소파 양끝에 앉아비를 들었다. 불을 끄고 앉아있으니 심장 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그는 허공을 보며 낮게 말했다. 여기선 누구도 당신을 못 건드려요. 나는 울었다. 조용히 개게. 그의 손이 다가왔지만 내 허락을 기다렸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손이 내 손등을 덮었다. 그게 다였다. 그런데 그다가 너무 컸다. 전 남편은 오지 않았다. 또는 문 앞에서 돌아섰을지도. 우리는 계속해서 천천히를 택했다. 밤마다 종이컵을 올려두는 대신 서로의 창에 작은 불을 켰다. 여기 있어요. 라는 뜻의 불. 세상은 여전히 오해했고 때때로 상처를 던졌지만 우리는 끝내 약속을 어기지 않았다. 안 다치게. 봄이 들자 집 앞 가로수에 새순이 나왔다. 나는 오래 접어둔 이력서를 다시 꺼냈다. 면접날 아침 현관 앞에 메모가 있었다. 바람이 갈라질 거예요. 그래도 당신은 앞으로 가요. 볼펜으로 덧댄 서툰 하트 하나. 나는 웃었다. 그리고 문을 열었다. 금단의 사랑은 더 이상 금단이 아니었다. 그건 함께 선택한 온도였고 겁내지 않으려 애쓰는 두 사람의 합의였다. 이야기의 마지막 장. 우리는 여전히 같은 집의 다른 층에 산다. 가끔은 같은 테이블에서 국을 먹고 어떤 밤은 각자의 방에서 불을 켤 뿐이다. 눈빛은 때로 욕망을 품고 더 자주 배려를 담는다. 나는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다. 그는 더 이상 음흉한 시선으로만 나를 보지 않는다. 욕망을 숨기지 않되 사랑으로 다루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우리는 안다. 구원은 큰 기적의 이름이 아니라 문틈 사이로 건네는 작은 메모의 문장, 허락을 묻는 손, 천천히를 지키는 용기라는 것을. 오늘은 폭력적 남편에게 벗어나 독립한 돌싱이 된 여성분의 사연이었습니다. 사랑은 항상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사연자분 뜻깊은 새로운 인연에 힘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